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앞 영상에서 이 영상 초반부에 셔츠 보셨죠? 그 셔츠 오늘 집중 패턴 설명할 거예요. 봉제 컷도 찍기는 하였으나 너무나 길고 길어서 봉제 컷은 올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이번 칼라에서 중요한 부분, 그 칼라 다는 부분만 바이어스 테이프 되고 다는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봉제를 어떻게 할지. 패턴 설명은 가능하면 빨리 돌리기 없이 편집 없이 제 멘트를 그대로 다 들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편집할 때 그대로 원본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턴 설명은 좀 충실히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셔츠 만들 때 지금 라인 너무 많죠. 이것도 이대로 그린 게 아니라서 제가 일단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요거가 길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아이들 가볍게 입을 다이마루로 만들었던 그 아예 기초적인 길 원형 있죠? 이 바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 여유가 한 1cm 정도 들어간 그런 아주 조금 핏대는 그런 자기가 만든 길 원형, 이걸 그거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은 만드느라고 이거저거 막 표시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 안쪽에 선도 있는데 그것도 보지 마시고, 얘가 이제 길 원형이라고 치자고요. 중간 설명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거를 좀 배제하고자, 이게 이제 길 원형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길 원형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셔츠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갑순이가 중간에 이렇게 찡얼찡얼 될 거예요. 갑순아, 그대로 갑순이의 찡얼됨은 BGM인 걸로, 배경음악 그렇게. 자, 이제 이게 길 원형이고 이게 옆선이었다고 치자고요. 이게 옆선이었다고 치면 일단 이게 셔츠잖아요. 그죠? 셔츠인데 이 셔츠를 약간 여기를 타이트하게 하면 단추가 나중에 안 잠긴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좀 이렇게 단작을 접어놓고 하는 과정에서 여가 점점 좁아지는 적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본 그 길 원형에서 만약에 이제 길 원형 통이 아예 몸통, 동그란 몸통 있죠. 반 나누기 전에, 반 자르기 전에 동그란 몸통이 예를 들어 45였어. 45를 가지고 반 나누고 여유분 두고 이래가지고 길 원형을 만들었다고 치면 거기다 그 길 원형 만든 거에서 이건 설명할 필요 없었네요. 길 원형 만든 거에서 한 1cm, 1.5cm 정도 여유를 좀 주세요. 예, 셔츠를 만들다가 보면 좁아지더라고요. 제가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근데 그러면 또 숫자를 변화시켜서 다시 처음부터 그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하나 더, 어쨌든 바스트를 한 1cm 정도 여유를 더 준다는 것. 1cm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게 지금 반만 그린 거잖아요. 바스트 반이잖아요. 그죠? 바스트 반인데 또 한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토탈 2cm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유를 좀 더 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스트도, 체스트도. 그 다음에 이 넥라인인데요. 이 넥라인에 칼라를 달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칼라를 또 달다 보면 칼라 들어가면서 시접이 4겹씩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4겹, 6겹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되게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또 목을 조아들어요. 그래서 목둘레도 그냥 여기 여기 앞목, 뒷목 플러스 앞목 한 거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1cm 여유를 두세요. 1cm까지는 아니더라도 1cm면 또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목둘레니까. 목둘레는 2cm씩 여유를 주면 2cm면 이만큼이거든요. 꽤 많잖아요. 그쵸?
2cm면 또 이만큼이나 되니까 한 뭐 1cm보단 좀 적게 한 0.7이나 0.8이나 그 정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자, 그런데 가슴 둘레는 1cm인데 얘는 또 그거보다 좀 적게 여유분을 둘러니까 이래저래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같이 1cm 정도까지는 같이 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좀 목둘레하고 체스트를 좀 여유를 준다라는 거는 셔츠 만들 때 하나 좀 기억을 하면서 셔츠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여유 줄 때 기본 길 원형을 이렇게 하세요. 네,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지금 목둘레도 늘리고 체스트도 늘릴 거잖아요. 그죠? 체스트 1cm 늘릴 때 여기서 0.5cm 정도 늘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0.5cm 정도 늘리고, 센터 부분에서요. 센터 부분에서 1.5cm 늘리고, 그 다음에 앞에 센터에서 0.5cm 늘리고, 그러면 1cm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앞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칫 겨드랑이가 낑긴다고. 여기가 넓어지면 그렇잖아요. 여기가 넓어지면 겨드랑이가 낑길 수밖에 없죠. 겨드랑이 그 얇게 협착된 부분, 그 피부 두 장 협착된 그 부분에 자꾸 닿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약간만 늘리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게 신경이 쓰이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를 늘리기 싫다. 이 부분까지 늘리기를 싫다. 뭐 물론 여기를 한 아주 조금 0.2cm 정도만 늘리고 이쪽을 한 0.8cm 늘려도 돼요. 그 정도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자, 대안 하나. 여기에 큰 영향 없이 1cm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쪽을 한 0.2나 0.3cm만 늘리고 센터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머지 0.8이나 0.7을 늘린다. 그게 대안 하나고요. 여기서 0.78을 늘리면 목도 같이 0.78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타 쌍피가 되는 거죠. 두 마리 다 잡는 거죠. 그쵸? 여기를 한 0.8만 늘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0.8 정도만 늘리시고 0.8 정도만 1cm가 안 되게 0.8을 늘리고 이쪽에서 센터를 0.2 정도만 늘리는 거죠. 요렇게 0.2만 늘리고 이렇게 해서 1cm를 늘리시던지 뭐 1.5cm를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분산시켜서 센터에서 분산시켜서 늘리시면은 목 넥라인까지 얘도 0.8이 늘어나니까 그죠? 상관없죠? 여기도 0.2가 늘어나니까 목도 1cm 늘어나니까 상관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너무 퍽퍽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안, 제 2안 그러니까 늘릴 분량 총 1cm를 가지고 분산시켜서 센터 부분에 센터 부분에 분산시켜서 늘리셔도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2안 자르는 거죠. 잘라서 분산시키는 거죠. 이제 라인을 등 쪽의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앞에 이 부분을 늘리기 싫다는 거죠. 이 부분을 건들지 않겠다. 이 부분 겨드랑이에 닿을 것 같아서 나 여기 죽어도 못 늘리겠다. 이러면 등에서 다 늘려야 되잖아요. 물론 등에서 센터에서 1cm 늘려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를 1cm 늘리면 옆선이 너무나 앞쪽으로 밀려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 1cm 늘리면 옆선이 이쪽으로 밀려나는 셈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분산시키는 거죠. 여기서 잘라서 한 이쯤에서 적당히 이쯤에서 컷을 해서 여기서 벌려주는 거죠. 1cm를 0.5, 0.5씩을 그죠? 벌릴 때 그냥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라인만 하나 그려놓고 자기가 이제 어차피 카피를 뜨려면 원본은 놔둘 거 아니에요. 원본은 놔두고 하나 카피 뜰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보세요. 지금 빨간 거 밑에 비치는 거 보이시죠? 빨간 게 원본이었죠. 여기 하나 뺏기고 이렇게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밑에 보이시나? 파란색 여기를 뺏기고 그냥 삐뚤삐뚤하게 할게요. 여기서 1cm를 미는 거죠. 이렇게
그죠? 1cm를 밀어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대충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1cm 늘어나는 거죠. 양쪽으로 똑같이 0.5, 0.5씩. 그럼 이 부분은 연결 안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밀어주면 되고, 그럼 가슴둘레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셔도 접근하셔도 돼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밑이 밑에가 쓸데없이 늘어나지 않느냐, 갑순아 늘어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요거 1cm는 큰 상관은 없어요. 대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여기가 아이가 웨이스트가 또 굉장히 가는 아이다. 가는 아이면 여기를 늘려주는 대신 옆을 조금 깎으시면 되죠. 옆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금 사선으로 깎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는 이제 요령껏 그렇게 유도리 있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본 상태에서 여유를 두실 때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주로 센터에서 많이 늘려주죠. 주로 이제 작업은 센터에서 많이 늘려주는데, 그게 난 좀 분산시켜서 늘려주고 싶다 할 때는 원본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컷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좀 늘려주시면 돼요.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 줄이는 것도 센터에서 줄이시거나 아니면 자른 후에 겹쳐주시거나 하나 뺏길 때 겹쳐서 뺏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셔츠 같은 경우는 좀 느려달라는 것, 원래 원본에서 느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이 아까 셔츠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밑에 스커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셔츠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뺏겠다고 치자고요. 원본 하나를.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본을 늘린 걸로 원본 하나를 뺏긴 게 또 얘라고 치자고요. 이제 얘로 설명을 할게요. 얘로 설명을 하고, 옆선은 그냥 제 옆선 그대로 했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옆선은 언제든지 이동시킬 수 있어요. 나는 옆선 여기로 안 할래. 나는 좀 더 앞으로 보낼래.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봉제선이 어디에 보이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옆선은 어쨌든 그대로 제 위치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 앞쪽 센터에는 단추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단추를 달기 위해서 1cm 밖으로 냈어요. 단작 부분 1cm 일단 밖으로 냅니다. 밖으로 내고, 그 다음에 원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칼라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칼라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 둘레 있죠. 진동 둘레. 진동 둘레를 그대로 쓸까 하다가 바이어스 테이프를 감기로 했어요. 감았어요.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바이어스 테이프를 감았기 때문에 여기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제 접어놨을 때 봉제 과정에서 조금 더 두꺼워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원래 진동 둘레에서 한 0.5 정도 깎았습니다. 0.5를 깎고요. 이렇게 0.5 정도를 깎아버렸어요. 안쪽으로 깎아냈고, 원래 원본에서.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작업이 뭐를 했느냐, 요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요크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요크 위치는 이 진동둘레 있죠. 진동둘레를 살짝 끝에 겨드랑이 있죠. 요 겨드랑이 점에서 조금 윗부분, 약간 윗부분, 한 2, 3cm 윗부분 해서 요크를 한 2cm, 1.5cm, 2cm에서 요크를 컷시켜줬어요. 요크 컷시켜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아랫부분에 제가 약간 주름을 줬잖아요. 그게 이제 왜 사람들 와이셔츠 입고 하면 그 옷 안으로, 치마 안으로, 바지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잖아요. 그죠? 와이셔츠를 막 접어서 바지 안이나
스커트 안으로 넣잖아요.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이 밑에 주름분을 좀 뒀어요. 그럼 효과를 노리고 아랫부분에 주름분을 뒀는데 그러니까 여유분을 더 뒀단 얘기죠. 여유분을 주기 위해서 이 원본 상태에서 컷을 한 군데 시켰는데 지금 딱 이 위치네요. 컷을 시켰는데 한 3분의 1 하나 둘 셋 3분의 1 지점에서 약간 한 1cm 정도 더 이쪽으로 가서 치우쳐서 약간 더 치우쳐서 일단 컷을 한번 시켜주고 여기에 주름분을 넣을 거예요. 주름분 분량은 제가 오늘 만들어 보니까 저도 오늘 그 부분에 주름 나와서 그렇게 겹친 거는 오늘 처음 해봤어요. 한번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이 해봤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름분을 제가 좀 너무 적게 준 것 같아서 제가 1cm 주름분을 줬거든요. 그래서 한 2cm 정도 주름분을 한번 더 보세요. 그럼 느낌이 더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2cm 주름분 들어간다라는 거 표시를 해주세요. 주름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뺏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뺏기나 그걸 좀 보세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어느 걸 보여드리지?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걸 살짝 치우고 전체 한 번 더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목둘레랑 체스트를 늘리기 위해서 센터에서 1cm를 늘려주시는 거. 센터 부분에서 한 1cm 늘려주시는 거. 1cm 왕창 다 늘리기 싫으면 여기서 한 0.7 늘리고 앞부분에 앞센터에서 한 0.3 늘리고 그렇게 분산시키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옆선에서 늘리면 안 돼요. 뭐 그것도 돼요.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옆선에서 늘리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를 컷해서 옆선에서 1cm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진동둘레가 1cm 늘어나요. 그거는 알고 진행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작업을 한 게 이 아이예요. 거기까지 작업한 게 이 아이예요. 자, 그럼 여기 컷 시키겠다. 지금 위에 이렇게 표시한 거는 여기 이제 상침, 탑 스티치를 윗부분에 치겠다라는 계획을 표시를 한 거죠. 탑 스티치를 위에 치겠다는 얘기는 시접을 위로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밑에 제가 주름분이 1.2cm인데 주름분이 1.2cm를 했더니 오늘처럼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좀 더 과하게 과장되게 아랫부분을 부풀리고 싶다. 그러면 한 2cm 늘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2cm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여드리면 밑에 비치죠, 살짝. 일단 요크 부분 하나 벗겨 넣으시고요. 지금 벗길까요? 그냥 이렇게 하나를 쓱 벗겨 놓으세요. 요크는 어차피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뺏겨 놓으시고 식서 표시해 놓으시고 이제 밑에 이제 아랫부분 뺏겨야 되죠. 일단 요거 하나를 벗겨 놓으세요. 이쪽 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을까요? 18분이라. 자, 하나를 벗기시고요. 벗기세요. 골선이죠. 식서 표시하시고 위에는 안 늘리고 밑에만 2cm 늘린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2cm를 가시면 되죠. 제가 이 자로 갈게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이 자로 2cm 1, 2 가서 사선 보셨나요? 1, 2 사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 선에 맞춰서 자 여기를 이쪽 부분 이쪽 조각을 이쪽 피스를 벗기는 거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 이제 주름분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삐걱한 거 어떻게 하느냐? 굴려주셔야지.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살짝 굴려주시고 밑에 부분도 좀 굴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 주름분. 주름 방향 보시고 주름은 이쪽 조각을 들어서 여기 겹칠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원단이면 이게 원단이면 여기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겹치겠다 이 뜻이에요. 주름분 표시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향해서 겹쳐 놓으면 돼요. 높은 쪽을 들어서 낮은 쪽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완성품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그래서 주름분은 여기 넣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여유분을 조금 넣어주세요. 여유분을 좀 넣어서 주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디자인을 이렇게 뽑았는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뽑은 게 다예요. 그러면 그 상의 같은 경우에는 상의는 위에 요크 부분 한 장, 그죠? 요크 부분 한 장, 요 골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센터 쪽이 백 1, 그 다음에 이쪽이 백 2 조각 피스. 그러면 요크 한 장, 두 장, 세 장 나오겠죠, 그죠? 저쪽에 또 한 장, 네 장. 요거랑 똑같은 게 이쪽 반대편에 하나 더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겹쳐놓고 하면 되고 얘는 골선으로 할 거니까 한 장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뺏겨 주시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야 했었어요. 칼라는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여기 이제 그대로 앞부분은 여기 그대로 뺏기시면 되겠죠. 그대로 한 장 더 뺏기고 그 다음에 이 단작 부분은 접고 접어야 되기 때문에 접고 접어야 되니까 한 세트를 더, 여기 1cm였으면 1cm짜리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C접 1cm 또 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접힐 거예요. 지금 요선 있죠. 요선. 여기서 접힐 거예요. 근데 접히고 또 C접이 또 1cm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또 다른 의견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뭔가가 생각이 나요. 저도. 지금 보시면 샘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주름 들어간 거 얼마 한 1.2 주름 분량 1.2인데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cm 주름 분량을 두라고 말씀드린 건데 2cm도 좀 적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 한 2에서 2.5는 주셔야 이게 표시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여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근처 전체 이 근처 이 부위 전체를 여기만 둔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를 좀 더 여유를 두시면 돼요. 옆선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옆선은 건드리지 마시고 사이드 심은 건드리지 마시고. 지금 종이를 거꾸로 들은 건가? 잠시만요. 여기구나. 이 그림이네요. 사이드 심은 건들지 마시고, 이거 사이드 심은 건들지 마시고, 지금 요 여유분이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여유분이라고 하네, 자꾸. 주름분이 들어갔잖아요. 주름분이 들어갔으니, 여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면, 옆선 그대로 두시고, 요 부분을 너무 많이 과하면 또 이게 좀 곤란해져요. 한 1에서 1.2나 그 정도? 그 정도로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지금 들고 있어서요. 요렇게 좀 더 여유를 더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좌우로만 원단의 분량이 더 추가된 셈이잖아요. 원래 원본에서 좌우로만 주름분이 더 들어간 셈이니까 상하로도 주름분을 줘야,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를 분량이 균형감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긴 늘리지 마시고 여긴 거의 가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시겠죠? 예, 여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 길이가 또 늘어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자칫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행히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긴 해요.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라서 아이고야 돌아가네. 이게 지금 마네킹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똑바로 못 서 있어요. 자, 그럼 저희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분량을 좀 두면 여기가 여유분이 센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여유분이 들어간 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만약에 털이 좀 있어. 모의 양이 좀 돼. 모의 양이 좀 있어. 풍성해. 뭐 풍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모의 양이 좀 있으면 어차피 얘네들은 네 발로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모가 볼륨감 있잖아요. 모가 그 털이 볼륨감 있으니까 이렇게 떠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는 더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이렇게 중립보행하는 애들이면 길이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지만 길이가 늘어나 버리지만 얘네들은 그게 아니니까 털의 볼륨감 때문에 위쪽으로 입체감이 생기겠죠. 위쪽으로 요쪽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응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조금 드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더 들었었는데 빼먹었네요.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설명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진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잉 K였습니다.